마음 근육을 강화하면 마음이 아픈 것도 치유할 수 있다는 이론은 여러 책들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울증에 걸리면 온몸이 없고 아픈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프지만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치유 명상을 하면 나의 몸은 신기하게 아프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음 근육을 단련하기 위한 필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방법을 읽고 싶은 생각 노트한 곳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그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진행하다 보면 그 어느새 당신의 하루 일과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오늘의 투데이 라이프를 아이디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어릴 때부터 다이어리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쁜 다이어리를 찾아보고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여러 권의 수첩과 다이어리들을 책상에 전시용으로 있더라도 그것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빙의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계획을 세우고 다이어리를 쓰는 방법도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장 쓰기 편한 방법으로 다이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오늘 내가 회사 대표로 해야 할 일과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로 나눕니다. 그리고 앞에 네모 박스는 그림을 두고 완성을 하면 체크를 하면 일해주시는 생각을 체크합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을 써두고 모든 네모칸이 체크되었음을 확인하고 다이어리를 닫을 때 그 호흡을 받는 기분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되고 내 꿈에 한 걸음 다 다가간 것 같은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이런 기분이 내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정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자기개발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면 다이어리와 전화를 쓰는 방법들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이 방법들을 시도해봐야 자신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현재 단순히 다이어리를 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밑에는 하루의 감사 일기를 쓰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하루 이번에 일주간 감사 일을 한 권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만약 다이어리 쓰기 방법이 궁금하다면 나의 네이버 카페 미라클 석세스 스쿨에 보면 다이어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공유하고 있으니 방문해서 촬영해 보길 바랍니다. 대부분 자기개발에서 추천되는 다이어리 작성법은 이렇습니다. 시간대에 근데 재밌어요. 별로 세분화해서 다이어리를 작성하거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나도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간대별로 선택하면 이 방법은 나의 상황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시간 나눠 계획을 짜면 그 시간에 나는 끝내지 못했을 때 간담감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의 우선순위와 오후 정도로만 시간을 나눠서 작성하는 정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매일 쓰기 편한 것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처음 가장 다이어리 시작한 것은 자기계발서적에서 프랭클린 다이어리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전 당시 자기계발서를 따를 수 있는 온라인에도 접속해 한 시식을 배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프랭클린 다이어리에는 성공자들이 시간 관리 가장 성공을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공하는 방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시도해보는 시기였기에 큰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 앞부분에 나와있는 가이드대로 시간관리 하는 방법들을 써가며 배워나갔습니다. 그때 시간관리법에 대해 배운 것들은 인터넷을 적용해 나만의 다이어리 쓰는 방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요즘에 다이어리 쓰는 방법들이 있고 다양하게 잘 공유되어 있으니 검색해보고 쓰는 방법을 배워 나가보길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면 달성 시기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 안에 목표를 계속 달성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3가지 정도를 정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매일 나의 다이어리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매일 소소할 수 있는 그 목표를 나눠 그 목표일 안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리 영어 티칭 자격증을 2021년 3개월 안으로 취득하기로 목표를 세웠다고 해봅시다. 총 300 UNIT의 강의를 듣고 토익 스토리를 완료해야 했다고 했을 때 3일에 하나의 UNIT를 소개하고 하나의 스토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다이어리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3개월 뒤에는 나의 목표 하나가 달성되는 것입니다. 나는 대부분의 목표들을 이렇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막상 해보면 정말 달성할 것은 방법할 뿐입니다. 가장 부은 것은 몇 배 먹지 않고 내가 한 일을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목표 설정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적 명상부터 시작하고 그러장심의 법칙부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설정한 이후에는 우주의 법칙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설정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다이어리의 작성입니다. 1년이 지나 새로운 다이어리를 교체해야 할 때 나는 1년간 작성해서 다이어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나는 이런 감사함을 느낄 거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일들을 매일 해내갔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매일매일 어떤 마음이었을지 현재 과거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시간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매년 다이어리 앞표지에 1년 안에 이룰 버킷리스트를 적어둡니다. 다이어리 교재 전 앞표지를 펼쳐봅니다. 정말 내가 써놓은 것들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매일 아침을 나눠 꾸준히 실행했고 그 결과 그것들을 모두 이루어냈습니다. 그 기쁘고 뿌듯함은 1년 동안 감동을 내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올해도 해냈으면 내일 더 잘 해내리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표와 꿈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올해도 큰 꿈을 이뤘으니 그보다 더 큰 꿈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어플로도 T 다이어리를 쉽게 기록하고 지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 어플을 알게 되었을 때 편리해 보여서 다이어리에서 어플로 바꿔 사용해 보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사용했을 때 나는 다시 다이어리에 펜으로 쓰는 방법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T 다이어리를 지우겠다는 마음으로 한 글자씩 써내려갔던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을 쓰면서 내 자신에게 꼭 해내자고 약속했던 그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 대신 꼭 손으로 쓰기를 고집합니다. 아마 두 가지를 모두 다 시도해보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올해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한 해 다이어리를 점검하고 새로운 다이어리로 교체하는 그날은 1년 동안 수고한 나를 위해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최고의 경치를 보면서 새해 다이어리에 새해 계획을 메모하는 특별한 날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 위해 최고급 샴페인으로 축제를 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근사한 날입니다. 1년 전 그날만은 그리며 나는 오늘도 내게 써놓은 T 다이어리를 지워내려 갑니다. 그걸 누구에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와의 약속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내가 오늘도 내가 할 일에 집중합니다. 나의 약속을 지키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자존감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성공자가 가져야 할 필수적 요건이 그 자존감까지 형성되는데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요? 오늘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써봅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것을 지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그러면 어느새 당신의 꿈이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주파수를 높여주는 긍정 확언을 해봅시다. 매일 아침 나는 명상을 하고 큰 소리로 긍정 확언을 합니다. 이 모습은 가족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처음 내가 확언을 시작했을 때 아빠는 쟤는 왜 저런 허튼 소리를 해? 참 웃기지도 않는다고 말했고 동생들은 언니 또 시작이야 라고 짧고 굵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 가족들 이런 모습은 익숙하지만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단 엄마만 제외하곤 말입니다. 엄마는 언제나 나의 결정과 도전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엄마도 함께 학원을 정해서 매일 아침 방에서 학원을 외치고 출근하셨습니다. 엄마의 생각도 나와 같았던 거죠. 자기 자신의 위치는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는 말을 엄마가 자주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내 위치가 결정돼. 그러니 너는 내게 최고의 말을 해줘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는 학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든 없든 우리의 매일 아침 학원 외치기는 중단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거 혼자가 아닌 든든한 나의 엄마와 함께해서 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